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인 이선영입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죠. 젊은 시절부터 남편 집안의 온갖 핍박을 견디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어요. 선영이 어머니 또 반찬 가져다 주시네요. 동네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괜히 뿌듯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선 정 많고 손 큰 사람으로 통했거든요.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랐죠. 어머니, 오늘도 김치 맛있어요. 혼자 사는 옆집 할아버지가 빈 그릇을 들고 오시며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다시 김치를 담아드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제게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아기 모자를 꺼내곤 했어요. 40여 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이가 썼던 모자였습니다. 내 아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픔만큼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선 웃으며 지냈지만 홀로 있을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한겨울 밤이면 더욱 심했어요.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내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죠.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 작은 모자만이 제가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는 유일한 증거였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잊었겠지만 저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그 모자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4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26살이던 저는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첫째와 겨우 2살 차이였는데 얼마나 예쁘던지요. 작고 포동포동한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잡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밤중에 젖을 먹이며 바라본 그 맑은 눈동자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선영아, 집안 사정이 이런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입 하나 줄여야겠다. 이런 가난한 집에서 아이 둘은 무리야. 안 돼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아이가 한 명 있잖니. 작은 아이는 보내야 해. 제가 아무리 울며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여보, 제발 말 좀 해봐요. 당신 아이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모님 뜻이니까. 정수의 힘없는 대답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입양 보내는 거야. 좋은 집으로 갈 거니까 걱정 마. 시누이 말씀까지 나서서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저도 따라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품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제 가슴엔 못이 박혔습니다. 교회 봉사 모임에 새 얼굴이 나타났어요. 정민호라는 40살 의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처음 본 사람인데도 묘하게 낯설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입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저는 이선영이에요. 반가워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네요. 편안해집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놓친 그 아이가 이런 느낌을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민호가 계속 제 곁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주고 어르신들께 약 드시는 법을 설명해 드리고요.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어딘지 익숙했어요. 민호 씨는 정말 다정하시네요. 부모님이 잘 키우셨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요? 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죠. 민호의 담담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혹시, 정말 혹시 이 사람이 몇 년생이세요? 1984년생입니다. 3월 15일이 생일이고요. 그 날짜를 들었을 때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아이의 생일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군요. 힘드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사까지 될 수 있었어요. 민호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아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요? 민호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벽에는 의사 자격증이 걸려 있고 책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 별거 없지만 편하게 계세요. 아니야,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마워.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무의식 중에 책상을 둘러봤습니다. 의학 서적들, 볼펜, 달력. 그런데 그때였어요. 작은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흑백 사진 속 갓난아기가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자를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아, 그건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민호가 커피 잔을 들고 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자는 분명히 제가 둘째 아이에게 씌워줬던 바로 그 모자였거든요. 이 모자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아니야. 그냥 모자가 예뻐서. 고아원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에요. 아마 친어머니가 씌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0년 동안 제 서랍에 간직했던 모자와 똑같았어요. 아니, 한 쌍이었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기를 데려온 사람이 한 쌍 중 하나는 가져갔다고. 민호의 말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침착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쁜 모자네요. 겉으론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민호가 제 아이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을 열어 제 모자를 꺼냈어요.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모자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 살펴봤어요. 틀림없었죠. 제가 아이에게 씌워준 바로 그 모자와 똑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전 그 고아원은 이제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원장도 바뀌었죠. 죄송하지만 40년 전 입양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아이를 찾으시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어요. 1984년 3월 15일생 남아라고요. 잠시만요. 옛날 기록을 찾아볼게요. 원장이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더니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죠. 여기 있네요. 1984년 3월 15일 입양된 아이군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입양 경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가족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입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댁에서 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정민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참 잘된 일이죠. 원장의 말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로 민호가 제 아이였던 거죠.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혹시 당시 가져온 물건이 있나요? 아, 네. 작은 모자 하나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한 쌍이었다고 들었는데 하나는 가족이 가져갔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내 아이, 그것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이를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민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놀라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이 말순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뻔뻔한 얼굴로요. 선영아, 요즘 의사랑 가까이 지낸다며? 왜 그러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뭔 일이야? 말순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그런데 말이야, 혹시 그 사람이 내가 버린 아이 아니야?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 소리예요? 제가 아이를 버렸다니. 그 의사가 제 아이라니? 에이, 숨기지 마. 나도 다 안다고. 생년월일까지 똑같더라. 그럼 언니는 그때 뭐 했어요? 저 혼자 울 때 뭐 했냐고요?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다르지. 그 의사한테 내가 엄마라고 밝히면 안 돼. 체면이 말이 되니? 아이 버린 엄마가 다시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왜요? 제 아이인데. 제가 버린 게 아닌데. 말순이 그날 밤 민호를 찾아갔나 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다음 날 민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장에서 만난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버린 분이 왜 접근하시는 거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 말순이 거짓말을 한 거죠. 민호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는 냉랭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돌아섰어요. 40년 만에 찾은 아들이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홀로 울었어요. 40년 전처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생각한 끝에 저는 집 안을 뒤져 남편의 낡은 통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남편 정수가 어딘가 숨겨두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장 뒤, 옷장 아래, 온갖 곳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장롱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을 떨며 통장을 펼쳤습니다. 1984년 3월의 입금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동 입양비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바로 증거구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팔아넘겼던 거였어요. 300만 원이라니 제 아이를 고작 그 돈에 판 거죠. 이걸 가지고 가야겠어. 저는 그 통장을 들고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처음엔 저를 보고 피하려 했지만 제가 계속 기다리니까 결국 나왔어요.
뭘 더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민호야, 이것 좀 봐. 제발 한 번만. 제가 통장을 내밀었을 때 민호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죠? 내 아버지가 널 보내고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야.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시댁에서 너를 좋은 데로 입양 보낸다고 해놓고 너를 판 거였어. 민호가 통장을 받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어보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 아빠가 숨겨둔 통장이야.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입양 보낸다고만 했지. 돈을 받고 판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넌 잘못 없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4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후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호와 저는 함께 신우이 말순을 찾아갔어요. 통장을 증거로 들이밀었죠. 언니, 이제 더 이상 거짓말 못 하시겠어요. 말순은 꼼짝없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말순이가 거짓말쟁이였네. 선영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 선영이가 옳았어. 그 사람들이 나빴던 거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말순은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기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는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좁은 방 하나를 더 얻어서 민호 방을 만들어줬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아니야, 민호야.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40년간의 아픔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일요일 아침, 저와 민호는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선영이 어머니 정말 좋겠어요. 아들이 의사라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예배당에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40년 전 헤어질 때는 그 작은 손이었는데, 이제는 제 손보다도 큰 든든한 손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월은 길고 아팠지만 진실은 결국 돌아왔어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은 그 어떤 거짓보다도 강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무료로 봐주고 어르신들 약값도 대신 내드리고요. 제가 기르지는 않았지만 제 아들이라 이렇게 착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래, 민호야. 엄마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자.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품으로 돌아온 아들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